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민주주의야말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0민주항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기적이 아닙니다. 3.1 독립운동으로 시작된 민주공화국의 역사, 국민 주권을 되찾고자 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이 만든 승리의 역사입니다. 16년 만에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게 되었고 상권 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체제를 헌법에 복원하게 되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과는 국민의 힘으로 역사를 전진시킨 경험과 집단 기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결코 후퇴할 수 없습니다. 60민주항쟁 33도를 맞아 정부도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60 민주항쟁 기념사, 그리고 33년 전입니다. 60 민주항쟁 당시의 생생한 당시의 또 현장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오늘 배종찬의 이유 있는 한 끼는 60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서 당시 정의구현사재단 간사로 민주항쟁 성공에 깊이 관여를 했던 이명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예, 이제 많이 회복돼서요. 네. 아주 건강하진 않아도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그러시군요. 오늘이 이제 60 민주항쟁 기념일인데요. 당시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계셨던 분으로 33주년을 맞이하는 감회는 어떠신가요? 글쎄요, 이제 그 정책 민주화는 상당히 전진을 했는데, 네. 이제 경제적 민주화나 사회문화적 민주화 부분은 아직도 숙제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치적 민주화는 진전이 됐는데 경제 사회적 민주화는 좀 미흡하다. 어떤 점이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네. 대만, 한국, 싱가포르는 이제 학교 개학했다가 네. 좀 확대됐고, 그러나 OECD 내 자살률 1위라든지 네. 산재 사망자 1위라든지 노인 빈곤율이 1, 2위라든지 네.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 그런 거 해결이 네. 아직도 좀 멀구나,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네. 33주년 맞이하는 60 민주화운동 항쟁의 의미는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민주화도 더 진전돼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또 이제 지금 1987년 당시를 기억하는 또 우리 국민들도 있지만 기억 못하는 국민들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활동을 하실 때 시대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는 박정철 사건에서 보듯이 네. 또 이한열 사건이 또 연이어 터졌잖아요. 네. 그런 거 보는 것처럼 대단히 폭력적인 사회였죠. 통치권이 군부 독재 통치라는 그런 단어가 일반화돼 있던 시절이고, 네. 전두환 정권. 네, 전두환 정권이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학생들 같은 경우도 단순하지 않았고, 네. 거의 사선을 넘는다는 기분을 가지고 운동을 하던 그런 시절이니까요. 선생님, 당시 이제 정의의 구현 사재단 간사로 활동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민주화 운동에 뛰어드시게 된 거는 어떤 계기가 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네. 그 명동성당에서 각 대학 위수정으로 군대 갔다 온 친구들, 네. 그 친구들하고 이제 민주화 운동을 논의하고, 네. 일반 시중에서 다방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수가 없던 시절이니까. 네. 그 당시에 명동성당에서 자연히 모였다가 75년도 응급조치 9호 거의 첫 번째 사건으로 중정조사받고 구속됐었죠. 그때가 대학생 때였었죠. 그렇죠. 이미 박정희 정권 때부터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그때 긴급 조치 때 투옥이 되셨던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아. 중앙정보부 때
우리가 조사를 받았으니까 네. 그때 공범이 뭐 한국정치학회장한 심지영군 서울대라든지 네. 환경하는 최얼군이라든지 네. 또 뭐 요즘 통일운동 한다는 조성우라든지 고대 음. 뭐 이런 친구들이 공범이죠, 저희들이 같이. 네.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 긴급조치 9호 첫 번째 사건인데 네. 재판 거부를 했어요. 아, 근데 우리 사건의 부심이 나중에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더라. 그 당시에 그 재판을 했던 우리 재판 거부했거든요. 우리. 긴급조치 9호 관련된 예. 재판을 거부를 하셨던 거네요. 거부했죠. 전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1심에서 네. 무슨 재판에 억울해야 항소를 하지. 그래서 전부 항소 포기하고 네. 그 징역을 좀 오래 살았죠. 9호 치고는. 그러셨군요. 당시에 재판조차 거부를 했던 정의구현 사재단 전 간사 이명준 선생님 모시고 오늘 6심 민주항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 청취자분께서 이런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9261님. 그 당시에 서울에 없었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곤봉에 머리 깨지는 건 다반사였습니다. 실제 그랬습니까? 그렇죠. 뭐 그때 네. 그 백골단인지 예. 대모대 중간으로 치고 들어와서 패는 거 주 역할이 그런 거였으니까 네. 많이 다쳤죠. 경찰들의 진압도 네. 상당했는데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 6월 민주항쟁에서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천주교, 네.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 또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네. 이런 이제 단체들이 있는데 어떤 성격이고 어떤 역할들을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운동본부 설립을 하는데 네, 그 박종철 사건이 1월에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몇 번 이 범죄자적인 연합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막히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4월 13일 날 전두환 씨가 개헌 안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4월 16일 날 광주교구 신부 젊은 신부님들이 네. 단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구호 슬로건이 네, 동장에서 대통령까지 우리 손으로 해요. 그러니까 전국 사재단이 이제 단식을 이어받으면서 구호를 다 통일했어요. 네, 그때 학생들 운동은 뭐 이데올로기적으로 조금 논쟁도 심하던 시절인데 네, 그러니까 상당히 대중적으로 그걸 정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그게 4월 16일이고 네. 4월 19일 날 부활절인데 김수환 추이경 우리 민주화에 대한 꿈을 잃지 말자. 그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네, 그 사재단 단식이 끝나는 5월 4일인가 정평희 위원장이 윤공이 광주교고 윤공이 대주교는 아직 살아계세요. 네, 그 양반이 제목이 뭐냐면 우리 시대는 민주화는 우리 시대의 십자가이다. 교회는 민주화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외세는 한국 민주화에 간섭하지 마라. 개입하지 마라. 이게 그 강론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네. 국민운동본부를 만드는데 양김 문제가 터졌어요. 그 동교동 쪽에서 저희 쪽에 와서 한 얘기는 YS는 이걸 국민운동 연대는 하는데 조직엔 들어오지 않으려 그럴 거다. 그래서 사재단 회의를 소집을 해서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민첩이라는 건 양김이 공동의장인데 이 회원들은 일반 민주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많이 참가했다. 호남도 있고 영남도 있고 지역 부산도 상관없이 있고 광주도 있고 다 있는 거니까 이걸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처음엔 사재단이 정치와 한 조직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신부님들이 자기들끼리 상의를 해서 결정을 참여하자. 나라 사정이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사재단이 들어오니까 개신교 목회자에서도 들어오시고 불교도 들어오고 한 다음에 양김이 다 들어오니까 민통연이 들어오면서 운동권 다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범국민적인 조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은 천주교라면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는 각계각층이 다 모인 거네요. 다 모였죠. 양김까지 다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구현 전국사재단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박종철 열사의 이 고문치사를 공개했던 것이 정의구현 사재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월 18일 날 했죠. 5.18 미사를 하면서. 다른 단체나 조직도 아니고 정의구현 사재단이 했던 뭐 뒷배경이 있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부영 선배가 네. 영등포 교도소에 구속돼 있었는데 아, 그때 이제 그 박정철 죽이는 사망하는데 관계했다고 하는 경찰이 영등포 구치소 와 있었어요. 아, 특사에.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도관들을 통해서 수없이 설득을 해서 네, 자기들이 아니다. 이게 그 내부를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거기서 화장지 이런 데다 메모를 해서 누구한테 보냈냐 그러면 김정남 씨라고 서울대 정치학과 동기 천주교 신자죠. 유명한. 네. 그 양반이 그걸 받아서 정리를 해서 네. 한세용 신부님한테 전달을 해서 네, 한세용 신부님이 그거를 5.18 기념 그 추모 미사에 네. 이걸 하자. 아, 그래서 김성훈 신부가 발표를 한 거예요. 그날 네. 미사가 끝나고 마무리할 때 네. 그걸 5.18 그걸 한 거예요. 아, 이부영 전 의원하고도 또 관련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자, 60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이 60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서 우리 또 후손들이 또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서 한 번 더 우리가 의미를 곱씹어보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기도 보면 4140님, 저는 그 당시 연세대 앞에 있었죠. 도로에 채로 분말이 하얗게 쌓였습니다. 마음의 눈물, 당시가 생생합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 박종철 군 사건이 언론에 이제 대서특필되면서 이게 사실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당시에는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좀 또 이야기가 궁금한데, 뭐 영화 1987에도 부분적으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조금 그 당시에 박종철 열사에 대한 고문치사 발표 그리고 6월 항쟁까지 이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최한 씨죠. 그때 검찰 네. 쪽 그 사망 진단서 띄고 빨리 정리하자는 경찰을 막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묘하게도 그 페이퍼를 만드는데 이부영 선배, 네. 김정남 씨, 최한 씨가 서울대 정치학과 동기들이에요. 아, 그걸로 연결된 건 아닌데 네. 결과적으로 1987 영화는 셋이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권인숙 사건, 네. 김근태 고문 사건, 86년도에 고문 문제 때문에 네. 제야연대 비슷하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아하. 그 1년 정도 각 분야별로 공동 노력을 했었었죠. 네네. 그러다가 4.13 호원 조치 나오니까 전두환이 네. 이렇게 해서 민주화는 영원히 안 온다 그래서 6월 항쟁 국민운동본부 조직을 만들어서 6월 항쟁으로 넘어간 거죠. 네. 사실은 6월 항쟁 때 60대는요. 네. 광주는 조금 자제시켰어요. 아. 5.18 때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그 5월 17일인가 이대에서 각 대학생 총학생회장들 모였잖아요. 네. 계엄을 확대하거나 그러면 전국 대학에 일어나자. 근데 사실 5.18에 광주만 나왔거든요. 아. 그게 사실은 전남대나 조대나 광주 학생에 대해선 서울 각 대학들은 그냥 밀려버려 끝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광주는 60대는 좀 조용했고 네. 제일 그 당시 거책에 나왔던 건 부산하고 대구거든요. 아, 1987년은 예,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때는 광주는 조금 잠잠한 편이었고 그렇죠. 부산과 대구가 좀 더 격렬하게. 그랬고 이제 6.18 때 거기 집행위원장이 노무현이에요. 아. 국민운동본부. 네. 거기 부위원장이 문재인이고 네. 그걸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아, 부산에서. 부산에 그런데 그 히라이사시라고 교토통신 한국특파원이 부산 갔다가 네. 그 6월 18일 날 이미 부산이 그냥 완전히 이 국민들이 점거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을 네. 기사를 쓰니까 NHK 9시 뉴스 톱으로 나왔대요. 한국이 심각하다.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1987년 상황이네요. 87년 6월 18일인데 네. 그 다음에 다음 날 아침에 모든 신문 일면에 부산 사건, 항주 민주 6.18이 쫙 톱뉴스로 다 빠져서 그날 네. 오후에 외신 기자들이 이거 한국 심각하구나 서울로 다 들어왔대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국민운동부의 양김이 네. 친위 쿠데타 설 때문에 6.18이나 6.16을 굉장히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밀어붙여서 네. 이제 민통령과 제야 이 천주교가 그걸 그래서 콘벤투알이나 마리타스 수도원이나 거기서 회의하면서 네. 밀어붙여서 6.16까지 간 거거든요. 부산도 상당히 그 천주교가 거점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의 네. 명동성당에서 6월 15일 날 끝나고 네. 그날부터 부산에서 학생들이 들어온 거예요. 천주교 그 가톨릭 센터로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6.18로 확대돼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6.18은 물론 전국이 다 세게 했는데 네. 부산이 가장 특징적으로 발적으로 했죠.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6.18이고 6.16은 뭐 전국이 완전히 네. 도배가 되니까 6.29 선언이 나온 거죠. 그게 이제 6.29 선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련의 과정이 뭐 4월부터 사실은 박종철 열사로 치면은 1월부터 시작이 쭉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권인숙 고문 사건 성고문부터 네. 김근태 고문 사건 계속 고문 그거 저지 운동을 하다가 연대하면서 네. 그러다가 이제 4.13 나오면서 아 이건 이제 민주화는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6월 10일 민주항쟁이 이제 성공을 거두는 이 또 결실을 맺는데 다른 민주항쟁하고도 뭐 비교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두환 정권이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이제 전 국민이 예를 들면 명동 청년회가 뭘 했냐 그러면 네. 언론 규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책자라든지 뭐 이런 거 자료집을 명동에서 네. 맨날 팔고 5.18 비디오 팔고 이걸 전국 명동에서 중심으로 했는데 네. 그 당시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이 명동 그쪽 일대에 다 있었거든요. 네. 점심 때 보면 거기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자료를 사러 오는 거예요. 이게 6월 항쟁의 넥타이 부대가 되더라고요. 네. 아까 광주는 좀 잠잠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또 청취자분께서 그때 또 상당히 또 광주도 뜨거웠나 봅니다. 3075님. 6.18부터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33년 그렇죠. 33년 전 1987년 60 항쟁 때 광주 검남로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군대에서 곤혹을 치르기도 했었네요. 대창운수 강성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마지막 신문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33년이 흘렀고 이제는 조금 잊혀져 가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60 민주항쟁 우리가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때 또 젊은 우리 세대들이 볼 때 어떤 정신을 좀 이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 뭐 또 운동권적 관점으로 뭐 희생, 뭐 열정 이런 것만 주장하는 것보다 네. 저는 누차 강조하는 게 집권하는 민주 세력들 집권하면 강조하는 게 대학 입시에 한국 국사를 열라. 네. 미국이고 유럽이고 다 였는데 불란서처럼 철학을 안 엮는 거는 고사하고 네. 지나라 역사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게 없으니까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역사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 젊은 세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국가적 정체성이라든지 그 국가의 품격이라는 걸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느냐. 네. 미국도 그 진해 역사 다 시험에 놓고 하는데 그거는 명심 이것이 가장 한국 교육혁명의 키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방금 또 우리 이명준 스님께서 강조를 해주셨던 대로 33주년 맞이하는 60 민주항쟁 우리가 그 의미를 오늘 되새겨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발전에 또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